대사증후군의 관리에서 은 약물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듣는 내과의 황덕원 원장입니다. 대사증후군과 체중 조절이 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통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체중 조절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도 체중 조절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적인 치료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각광을 받으면서도 안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표에 나오는 5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데, 5가지 항목에 공통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만입니다. 체중 조절의 약물요법은 습관을 조절한다는 면에서 금연치료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사용해서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주고, 이에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담배는 의학적으로 대마초보다 더 끊기가 어려운데요. 금연보조제의 도움 없이도 금연에 이르르는 분들이 적은 수에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획기적으로 금연 욕구와 금단 현상을 조절해주는 투약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25%에서 최대 50%까지 증가하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치료의 도움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금연에 이르르게 되고, 만일 금연 이후 다시 흡연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손쉽게 재치료를 하게 되고, 재치료를 통해 다시 금연에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금연에 도달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 임상에서 사용하는 체중 조절을 위한 먹는 약들도 감량 효과가 높고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의 노력이 병행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배도 체중 조절도 치료 없이 스스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을 상담할 때 결코 이분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능히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굳이 어렵게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물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능하면 먹는 약으로 투여하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2가지의 치료는 먹는 약과 주사요법입니다. 이 먹는 약은 미국 식약청을 통과한 뒤 2년간의 장기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 출시되었고, 현재 국내에서는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약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체중 조절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사제에 비해 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하고 있어서 초기 치료로는 가장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먹는 약은 기존에 임상에서 사용하던 2가지 약의 복합체입니다. 펜터민이라는 성분과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인데, 임상적으로 많이 써왔고 효과도 입증이 되어 즐겨 써온 약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환자분들에서는 부작용으로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을 유지하기에는 좀 힘든 부작용들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도 전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약이 출시됐을 때 단순히 2가지 약을 복합해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우려와는 달리 임상에 적용해 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2가지 약들이 가진 부작용들을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2가지 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중 조절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상당히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수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약을 유지 못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위험한 부작용은 아니고 이전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우리의 식욕에는 생리적 식욕, 즉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욕이 있고, 이와는 별개로 탄미적인 식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에는 이 탄미적 식욕의 역할이 큰데요. 약물 치료에서도 탄미적 식욕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소개해드린 먹는 약의 경우 생리적 식욕뿐만 아니라 탄미적 식욕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치료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시작 전 체중에 비해 3개월 동안 약 10% 정도의 감량 효과를 평균적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이 이전 제제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효과였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즉 70kg에서 시작을 했다면 7kg의 감량 효과는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가는 셈인데, 임상적으로 경험해보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이보다 좀 더 감량을 경험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사제가 비만약 시장을 평정했었는데, 먹는 신약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 1년간은 주춤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먹는 약이 2년 정도 되니까 점차 이 주사제가 가졌던 과거의 명성이 약간씩 돌아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약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알았지만 주사제가 가진 장점도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주사제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된 약이고요. 많은 당뇨약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소화불량이나 식욕저하 같은 증상들을 일으켜서 이것이 부작용이지만 체중 감량이 필요한 당뇨 환자에서는 생활습관 개선의 목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약으로 개발된 만큼 현재 사용 중인 식욕 조절제 중에서는 가장 생리적인 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우울증이나 수면불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늘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 약을 조절하다 보면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약의 교차 반응 문제로 체중 조절을 시도하게 되면 이 주사제를 1차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주사제도 먹는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3개월 치료를 기준으로 기저치 대비 최대 7%의 감량 효과를 보이는 우수한 효과로 미국 식약청을 통과하였습니다. 70kg에서 시작했다면 5kg 정도는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조금 더 감량되는 효과를 경험하는 편입니다. 이 주사제는 매일 한 번 주로 배에 주사하는 방식인데, 주사라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환자들께서 선뜻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나 효과 면에서 좋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소수에서는 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을 경험해서 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험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청소년과 임산부에서는 임상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약을 사용하는 기간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평생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앞에 소개한 약들은 장기 사용의 안정성이 입증된 약들이기 때문에 장기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은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하고 중단시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체중 조절의 목적은 대사증후군의 진행을 막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개 3개월 정도 식단이 조절되면 이는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식단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식욕 조절만 이루어져서 체중이 감량되면 약이 중단되고 난 뒤에 체중이 그대로 도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식단 조절과 먹는 양의 조절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의 조절은 약에게 맡기고, 우리는 식단 조절을 그 사이에 해주어서 단기간 체중 감량을 이루어낸 뒤에 다지기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식단 조절의 노력을 이루어 간다면 결국 감량된 체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고요. 결국은 서서히 체중은 다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요요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 다시 공고한 체중 감량을 유지하게 되는 비법입니다. 체중이 다시 늘어날 때 사람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식을 참기 어려워하는 분, 흰쌀밥을 못 끊겠다는 분, 식사가 불규칙하고 허겁지겁 많은 양을 섭취하는 분, 정말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체중이 빠질 땐 이걸 잘 모릅니다. 체중이 다시 늘 때 이걸 알게 되고, 어떻게 다시 감량하는지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면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습관을 조절하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는 엄격해야 하지만 좌절할 정도로 몰아세우지 않는 느슨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금연치료와 매우 유사한데, 금연치료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꼭 곁들입니다. 나는 금연이 세상에서 가장 쉬웠다. 나는 일생에 60번의 금연을 했다. 즉,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이고요. 요요를 극복하려면 요요를 즐기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도 칭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의 시작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관리에서 행동요법은 약물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요법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약물요법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행동요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시도에서 요요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시도를 해야 궁극적으로는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체중 조절을 통한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기원합니다.